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도 곧 다른 경쟁사에서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선택한 사람들이 고민하는 액세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엄청 말이 많은 매직 키보드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전해드릴 거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거는 기존 3세대부터 이용했던 키보드잖아요. 요것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아주 슬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폴리오 커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직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직 키보드에 대한 이제 인터넷 여론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죠. 너무 무겁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제가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성급한 판단은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에도 많은 성급한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 그 노치를 보면서 야, 이건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팔렸고 또 이런 디자인을 따라한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작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어땠나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게 무슨 디자인이냐, 치실통이냐, 전동 칫솔 꼬다리냐,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을 석권한 게 이 에어팟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매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애플이 망했다고 그런 평가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결국에는 다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도 사실상 지금은 평가할 때가 아닙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드파티 제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다, 무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참고로 가벼운 키보드로 된 커버 형태는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초창기 태블릿 PC들의 커버 키보드를 보면은 정말 슬림한 키보드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키보드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입력에 대한 불편함이 너무나 컸거든요. 가볍고 슬림하고 이런 휴대성의 장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두껍지만 제대로 된 키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맥북에서 느끼는 완벽한 키감을 전해줬던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저는 이번 매직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매직 키보드의 방식은 현재 맥북과 동일한 가이식 키보드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런 키감에는 이 매직 키보드가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무겁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왜 무거울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모델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키보드가 가벼웠다, 이 밑에가 가벼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또 말이 나오는 부분이 위에 키보드 각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그런데 나는 이게 무거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야말로 이 제품은 휴대성의 가치보다는 키보드의 모든 역량을 쏟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를 위주로 한다, 그런 분들은 가장 저렴한 스마트 폴리오 커버를 선택하면 됩니다. 슬림하죠, 가볍죠, 그리고 이 뒤에 스탠드 기능으로 세워가지고 메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입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키보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커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 어쩌다 나는 키보드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녀도 돼요. 이게 아주 저렴하지만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옵션 선택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놀란 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펼칠 때 위쪽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위쪽이 안 떨어집니다. 그 자성이 정말 강해요. 신기합니다. 펼칠 때 위를 잡게 돼요. 근데도 아이패드가 탁 딸려서 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 이 밑에 부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 조절할 때 여기를 누르면은 얘가 지렛대 형식으로 해서 탁 떨어질 것 같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러면 분리가 또 어려울 것 같잖아요. 분리는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살짝 떼어주잖아요. 그냥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와, 이게 더 애플 감성이구나. 붙어 있어야 될 곳에서는 정말 강한 자석으로 붙어 있고, 내가 띄려고 할 때는 쉽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일체감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단점을 극복한 부분이 이 상단 힌지의 자유로움이에요. 얘는 두 가지 각도로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정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트랙패드가 있죠. 이게 또 엄청난 사용성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아래서 트랙패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컨트롤을 하니까 마우스를 사용하듯이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트랙패드의 사용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맥북의 그 사용 느낌을 아이패드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과 이 사용성이 한 단계 진화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선택하시면 트랙패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용 방식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패스스루 방식의 USB-C 포트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오로지 충전만 되는 포트입니다. 즉 여기다 꽂고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단자가 하나 더 남는 그런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그 허브를 이용해서 전원도 꽂고 이렇게 메모리 카드 연결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간단한 액세서리만 옆에 연결해 가지고 또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백라이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대 입력하기에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도 곧 다른 경쟁사에서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매직 키보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트랙패드가 좁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외관 커버 부분이 부드러운 매력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먼지가 잘 묻는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입력에 대한 가치 부분에서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제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품의 컨셉에 따라서 무게에 대한 가치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이 있고 초슬림 노트북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게, 그리고 어댑터 사이즈도 이만해요. 근데 그게 단점일까요? 왜냐하면 걔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제품이에요. 반대로 휴대성 노트북은 슬림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볍게 만들어서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충족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게이밍 노트북 무겁다, 저거 단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모델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정말 휴대하면서 가볍게 사용할 제품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다른 액세서리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무겁지만 키보드 사용성에서는 다른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